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일제강점기 무렵 농장과 포목상을 하면서 군산부 협의회 의원을 지냈던 일본인이 지은 2층의 구라야시키형 가옥이다. 말하자면 큰 저택이면서 창고 형태의 커다란 금고를 갖추고 있다. 다른 이름으론 히로스 가옥이나 한국제분 관사, 김혁종 주택 등으로도 불린다. 높은 담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기에 바깥쪽에서는 알아차릴 수 없지만 내부로 들어서면 나무가 우거진 정원이 꾸며져 있고 숲에 둘러싸이듯 가옥이 있다. 본체에서 대각선으로 뻗어나간 별채가 이어져 있고 안쪽은 일본식 정원이 꾸며져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지주의 일상생활 모습을 잘 담고 있는 한편 미국 최대의 반출항으로서 군산항과 함께 당시 일제의 수탈의 현장이 녹아든 곳이기도 하다. 1층 별채엔 다다미방이 있고 복도를 통해 본체로 이어진다. 본체 역시 중복도로 곳곳이 이어지며 가운데 2개의 온돌방과 출입구 쪽 좌우로는 응접실과 관리실이 달려있다. 이외에 부엌과 식당, 화장실 등이 중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출입구 반대면의 후면에는 금고로 사용하던 2층의 콘크리트 건물이 하나 서 있다. 이런 금고 모습은 달산리 농장 창고에서도 볼 수 있다. 2층은 본체 중앙에 자리하면서 다다미방이 있다. 이 가옥은 일본인 상류층의 대규모 주택으로 1925년에 사용 승인된 것으로 건축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앞서처럼 이 가옥은 히로스 게이 사부로란 일본인의 개인 주택이었다. 히로스는 군산부 협의회 의원을 지내면서 상류사회 일원이었고 한편으로는 포목점을 운영해 부를 축적했다. 그러다 광복 후엔 적산 가옥으로 구 호남제분에 넘어가 한국제분이 소유한 적이 있다. 건물의 벽체는 신벽에 판재를 겹쳐 덧붙이는 비늘 판벽으로 마감하거나 회벽으로 마감했고 지붕은 박공 지붕과 합각 지붕에 일본식 기와를 얹었다. 지금은 개방하지 않는 본체 주출입 현관에는 박공 지붕에 모임 지붕을 한 형태로 처마 밑에는 함석판을 덮은 차양을 덧달아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정원에서 본체를 바라본 모습으로 편복도 앞으론 수직 창문을 달고 뒤편에 온돌방이 있다. 그리고 2층에도 수직창을 단 다다미방을 두고 있는데 벽장을 의미하는 오시이레와 장식 공간인 도코노마로 구성되어 있다. 옆으론 길게 뻗어 나온 별채가 있다. 복도를 통해 본체와 연결되고 역시 앞에는 창문을 달아놨고 안쪽엔 다다미방이 자리한다. 이는 객실 공간을 이루는 곳으로 내부 관람이 가능한 곳이며 방과 화장실이 나란히 들어서 있다. 전면이나 측면과 달리 후면 쪽은 비늘 판벽으로 되어 있다. 촘촘하게 나무를 겹치게 붙였고 외진 곳의 창문에는 나무로 만든 창살도 촘촘히 박혀 있다. 별채를 돌아가면 본체 후면 쪽에 욕실과 붙어 콘크리트 건물이 하나 있다. 달산리 일본인 농장 창고에서도 보이는 모습인데 그보다는 덜 폐쇄적이긴 하다. 1층엔 눈썹 지붕이 달려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쪽에는 떨어져 나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그중 2층 창문은 금고인걸 T-네드 철판으로 만든 외부 창문을 하나 더 단 이중 창문 형태이다. 욕실이나 주방 등이 배치되어 있는 후안 쪽이다. 적벽도를 조정해 만든 욕실과 주방 일원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온동발과 작은 현관 등이 있다. 마당에는 당시 사용하던 우물도 있고 조금 떨어서 부속사가 있다. 부속사는 현재 개방되진 않았지만 멀찍이 바라보면 본체만큼이나 오래 묵은 건물인 게 벽체에서 느껴진다. 한편 이 뒷마당으로 연결되는 경사로가 따로 있다. 밖에서 보면 움푹 들어간 곳에 일광문 형태를 띠는 문이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떨어져 철문이 하나 있다. 아마 이 문이 일제강점기 시절 히로스가 타고 다니던 인력거가 드나들던 전용 출입문일지도 모르겠다. 1899년 개항을 하면서부터 이곳 군산에는 외국인 거류지가 형성되었다. 이를 위해 바둑반 모양의 시가지 블록을 만들고 이를 둘러싼 격자 형태의 도로망이 조성되었는데 지금의 영화동과 중앙로 일원이 거류지 중심부로 평지를 차지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거류지를 중심으로 히로스 가옥 같은 일본식 목조 주택들이 들어섰다.
을에 일본 주택에서 보이는 것으로 비늘 판벽을 붙이거나 회벽으로 마감하면서 지붕엔 박공이나 팔작지붕에 기와를 얹은 주택들이 자기들 고향인 양질비에 졌다. 이에 비해 수탈과 고리대금으로 허리가 휘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주가 매우 열악했다. 땅을 빼앗겨 대농장에 속한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린 것도 모자라 50%를 떼어갔고 필요한 경비 등 뭐든 나머지 안에서 해결해야 했는데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그마저도 빼앗아갔기 때문에 가난이나 소작농 신세에서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었다. 더 이상 못 참고 군산시가로 몰려들었지만 결국은 도시 빈민이 되어버렸는데 지금의 둔율동, 월명동, 계복동, 창성동 등 야산의 비탈진 경사지에 토막이라고 부르는 웅망모습에 집을 짓고 살아가야만 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에 남자들은 선참가로 가서 막노동을 해 먹을 것을 구했고 여자들은 일본인 집에서 식모살이나 미선공 같은 허드레시를 하면서 벌이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일제 패망과 함께 광복을 맞이하면서 군산시가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명산동, 월명동, 신창동, 신흥동, 영화동 등의 살기 좋은 주택가는 일단 거주 주체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뀌고 그에 따라 내부도 다담 이방에서 온돌방으로 바뀌었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 당시에는 피난민 수용소가 조성되는 한편 해망동, 장미동, 흥남동 등등의 여러 곳에는 판잣집을 짓고 살면서 곳곳에 판잣촌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 신흥동 일본인 가옥은 영화 타짜나 장군의 아들을 촬영한 곳이다. 타짜 중 도박을 하다가 가족까지 잃은 고니는 편경장의 집에 살면서 타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곳이다. 또 장군의 아들에서는 하야시가 중저음으로 목소리 깔고 온갖 폼을 다 잡던 곳이다.